이제 갓 돌이 지난 세현이는 늘 식탁에 앉지 못합니다. 우유, 계란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야? 세연이 좀 기다려. 세연이니까 다른 거 줄게. 세현이는 이미 계란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세연이 못 먹는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꼴록꼴록 나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세연이 계란 줬던 적 있어요? 엄마 자고 있을 때 나 세연이 계란 줬을 때 계란 줘가지고 세연이 내가 유치원 가고 있을 때 엄마랑 같이 세연이랑 아빠랑 차 타고 병원 갔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속상했어요. 평소와 다를 것도 없던 주말 아침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애가 큰애가 유치원을 안 가니까 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 둘이 깨나서 놀다가 식탁에 있는 계란을 큰애가 깐 거예요. 까서 먹다가 동생이 좀 달라고 막 소리치니까 조금 이렇게 떼줬던 것 같아요. 언니는 그저 동생에게 계란 조금을 떼어주었을 뿐인데 몇 분 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큰애가 자랑한다고 자고 있는 나한테 와서 엄마 나 동생 계란 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 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뭐 계란 하고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세현이에게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니까 아주 고요하게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막 내가 그렇게 크게 말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입술이 하얗고 손발이 이렇게 너무 찬 거예요. 차고 몸이 좀 노랗겠다고 해야 되나? 핏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봤더니 콧김도 거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뛰어갔더니 더 하얀 거, 완전 하얗게 애가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병원에 조금만 늦게 갔다면 아이 생명은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쌤한테 주사 맞고 약을 처방받고 이제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 힘이 다 풀리면서 이렇게 안고 있는데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애가 숨을 안 쉴 수도 있구나 이런 걸로.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더 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찬주 좋아하는 5살 찬주는 빵과 케이크를 먹을 수 없습니다. 찬주 케이크 사 먹으러요. 아니 일반 빵집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저기는 다 우유 들었거든요. 우유와 버터, 치즈 등 유제품에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이죠. 수없이 많은 빵집 중 찬주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밤으로 만들었나 봐. 얼마 전 엄마가 이곳을 발견하고 찬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빵과 케이크를 와, 맛보았습니다. 똑같은 블루베리 머핀. 응, 그거 먹어. 고구마 안에 들어있대. 헉, 2개나?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항상 빵 같은 거 못 먹어보다가 쿠키도 계속 엄마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못 먹어 그러다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했죠. 음식 알레르기라는 진단을 받고도 먹으면 안 되지?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로만 맛있어. 생각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맛있어? 제가 요구르트 들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아빠랑 뭐 대화를 하느라고 누가 요구르트를 잘하네. 줬는데, 그리고 이제 이쪽 손에 들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뺏어서 자기가 마시는 거 뭐가 꼴깍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나요. 마시더라고요. 나는 아빠랑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는 이제 내가 이야기에 빠져서 저는 몰랐지, 얘가 빼간지를. 근데 아이는 그걸 들고 마신 거예요. 한 세 모금 정도? 그때부터 이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눈 주위부터 이제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고
그러다가 그게 점점 얼굴로 다 번지면서 이제 부어요, 몸이. 부으면서 호흡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야 엄마는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때 생각만 하면, 다른 아이들한테는 정말 그 도움이 되는 음식이 내 아이는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구나. 너무너무 정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때. 몸에 유익한 음식에 대해 왜 찬주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걸까요? 우리 몸은 외부 물질을 인식하는 정교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단,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는 면역 관용이 있어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음식을 적군으로 잘못 인식해 과도하게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면역 과잉 반응인 것이죠. 일본 국립 사가미하라 병원. 일본 후생성의 후원을 받아 음식 알레르기 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3명의 아이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小麦と卵と乳製品とピーナッツです。軽い呼吸困難とあと顔がパンパンに腫れ上がってっていう感じで、口の周りに湿疹ができて、あとは1時間後ぐらいにお腹が緩くなって下痢とあと嘔吐、咳も出たことありますね。最初ヨーグルトを食べさすときについちゃってそれで赤くなっちゃったそうですね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전문의 입회 하에 검사가 진행됩니다. 세 아이는 공통적으로 유제품과 계란에 알레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알레르기 음식을 아주 조금씩 섞어 아이들이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든 후 30분마다 점점 양을 늘려 섭취하면서 피부와 전신 증상을 살핍니다.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난 것은 하라. 1、2、3、4個なんでジンマシンが出ました。 요구르트 속 극소량의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食物アレルギーというのはアレルギー反応によって起こるものですから、基本的に免疫がその物質をですね認識して起きる現象です。でその場合には必ずタンパク質が認識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すから食物に対しての例えば卵なら卵の中のあるタンパク質ですね、そこに IgE 抗体っていうものが作られたりとか、あとは免疫がそのタンパク質を認識して起こるというのがもともとのアレルギーのメカニズムですから、タンパク質が原因になると。 생후 7개월인 세진이는 아토피가 심합니다. 아들 거기 긁으면 안 돼. 얼마 전 병원 진단을 받고 엄마는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아토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모유 알레르기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줄게. 그래서 지금은 단백질 입자가 아주 작은 알레르기 전용 분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가 또 생각보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많이 갈라지고 피나고 그런 거 다 겪으면서 면역력에 좋다는 말 그 믿음 하나로 버텼는데 결국은 그조차도 세진이한테는 도움이 안 됐다고. 그리고 또 우유 알러지가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아무리 음식 제한을 심하게 해도 우유도 어차피 우유라서 우유 성분이 나온다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도 세진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단백질이 풍부해 아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모유. 그런데 세진이에게는 오히려 알레르기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음식 알레르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달걀, 우유, 유제품 등 대부분 단백질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우유와 계란, 그리고 빵. 정교한 면역 체계가 어떻게 건강에 좋은 단백질을 적군으로 인식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면역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소화기관이 이제 발달 과정에 있다라는 특징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하고 달리 단백질이나 이렇게 지방 같은 것들을 충분히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그러면 식품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소화돼 갖고 흡수됐을 경우는 알레르기를 덜 일으키는데 덜 소화된 단백질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는 단백질을 좀 더 알레르기를 더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요. 아이들의 음식 알레르기는 세계적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이토가 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엄마는 매일 학교 급식표를 점검합니다. 아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卵とごまです。食べると湿疹が出たり呼吸困難になりやすいです。 그래서 엄마는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을 제거한 음식을 사용합니다. 아이의 알레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식습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라이토의 가방에는 필수품이 하나 있습니다. 卵、アレルギー、アナフィラキシー経験あり、血液型とかそういうのを書いてあります。 라이토의 증세와 응급약이 부착된 주머니.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인 셈입니다. 지난 4월 44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라이토처럼 음식 알레르기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卵と牛乳とお魚と果物です。そういうのを食べるとどうなるの？死んじゃったりします。苦しくな苦しくなったり、ジンマシンが出たりします。一番ひどいのが卵と小麦で、その他に、今食べてないのがナッツ類とお蕎麦は完全除去してます。 부모들은 모두 응급처치약인 에피펜 주사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단단히 준비하고 나선 것입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첫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본토와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가 여행지입니다. 알레르기 아이들의 단체 여행을 앞두고 인근 병원은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아이들이 머물 호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방은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제외한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극소량의 잘못된 재료만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만들어진 도시락이 준비된 후에야 아이들은 오키나와 투어에 나섰습니다. 대형 수족관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난 모양입니다. 처음 해보는 여행이니 그럴 수밖에요. 만약 항공사, 호텔, 병원 등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번 오키나와 여행은 아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시작되면 그 후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제스민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보습제를 바로 발라야 할 만큼 심합니다. 그 출발은 음식 알레르기였죠. 어쩔 수 없이 식이 제한을 해야 했고, 그래서 제스민은 또래보다 키가 작은 편입니다. She did take a blood test that indicated that she was allergic to everything. It was longer than my arm, and she was allergic to every grass, tree, dogs, cats. Every food you name was on that list. And we really, really tried to go by that. 여전히 우유, 밀, 콩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즈음 시작된 아토피 피부염 역시 아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에 아토피 피부염까지 제스민도 엄마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My heart has broken over and over again because there's nothing I can do. There's no cure for this disease. There's no shot. There's no pill that you can take. So it's not only stressful for the patient, but the family too, because you have a sense of hopelessness. 그러다 엄마는 아이의 병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토피와 음식 알레르기는 아이의 한 부분일 뿐, 제스민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스민의 꿈은 가수입니다. 마이클 잭슨과 스티비 원더가 섰던 아폴로 극장에서 열린 음악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기도 했죠. 심각한 알레르기를 갖고 있지만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t makes me feel better about myself, and to tell people that I still, if you have a disease or anything, you can still follow your dreams. See, I mean, you know, just having eczema, it doesn't mean anything. I mean, that's just her skin. It's just what's inside. Yeah, I mean, come on, that's just her skin. This is who she is. The eczema doesn't make her. She's a person just living with eczema. She has a dream just like anybody else. It's just that she's living with a disease. So it is what it is. 과거에 비해 요즘 아이들은 많은 질병으로부터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독 알레르기만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Well, when it comes to allergy, clean is probably bad. And one of the real mysteries that we're struggling with is why allergies have become so much more common. And we're really finding that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the rate of allergies risen tremendously in the last 20 years. And it's not just milk allergy, it's not just food allergy, it's asthma, it's hay fever, it's eczema, all of the different allergic problems have risen really sharply. 유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알레르기의 급격한 증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 중인 곳이 바로 아프리카의 가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볼타 지역 퐁마을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아직도 자연과 더불어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곳이죠.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 역시 문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탓에 이곳 아이들은 대부분 기생충에 감염돼 있습니다. You see, many of the children are not wearing shoes. So when they don't wear shoes and they play in the soil, in the sand, they can get hookworm infections. So worms that live in the soil, they get into the bottom of their feet and then they enter the body. And they live in the intestinal system. 반면 대부분의 가나 아이들에게는 알레르기 질환이 거의 없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역시 생소할 뿐입니다. This one be salt or something heat. Heat, like burnt. Yes. Especially the women who use these creams. Creams. That the creams to polish themselves to be making like white. And this one I think is rashes that when you scratch it, you can see some water coming out of it. 깨끗한 환경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가나 국립대학 모야키 박사는 위생가설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지나치게 깨끗해진 현대 문명 덕분에 우리의 면역 체계는 세균과 싸울 경험을 잃었고 그로 인해 해롭지 않은 음식, 꽃가루 등과 전투를 벌인다는 이론입니다. 가나에서도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도시 아이들의 알레르기 반응률이 더 높아지고 있고 진먼지, 진드기 등에 대한 반응 역시 도시 아이들에게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So what I was saying is that it's not that unclean things are better. It is the problem of allergies. And so some exposure to parasites and bacteria and so on is good to help the body develop a stronger immune system for against allergies. The other thing that we see is that allergy is very uncomm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that as a country gets more developed, more clean, they get more and more allergies. So one of the things that we see when we look at countries, say, in Russia, where they're becoming more and more westernized, more and more developed as allergies are rising. 알레르기 반응 없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장내 세균인데요. 알레르기를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였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장 속의 유익한 균보다 유해한 균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근거해 국내 한 연구팀이 아토피주에 유산균을 투여해 보았더니 아토피주들의 긁는 행위가 현저히 줄었고 피부 증상도 호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의 염증까지 확연히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산균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무너진 면역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근본적으로 알레르기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면역 과민 억제 세포를 증폭시킬 수 있을까?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이런 세포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나? 그걸 봤더니 다름 아닌 우리 장에 있는 면역 세포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인자가 뭐냐? 그러면 장에서 살고 있는 세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면역 치료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됐고 현실화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구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한 급식센터에는 특별 조리실이 있습니다. 도시락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조리 도구까지 따로 사용하는데요. 음식 알레르기 학생들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음식 알레르기의 위험성이 알려진 후 마츠모토 씨가 직접 나서 아이들의 대용 급식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松本市で、多様食を始めたきっかけは当時の松本市の市長さんが、ぜひアレルギーがあってみんなと同じ給食が食べられないお子さんがい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みんなと同じような給食を出してあげられないかという思いから始まってます。いつ頃？大体11年前ですね。 낮 12시가 가까워지면 각 학교로 급식이 배달됩니다. 알레르기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은 반드시 정해진 구역으로 따로 배달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일반 급식과 섞일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이 직접 도시락을 챙깁니다. 毎日2人はこれ別に取りに行くんですか？毎日じゃなくて食べれないものがあると取りに行く。赤羽ちゃんは何が食べれないですか？卵とかタケノコとか乳製品。 じゃあ、旗部ちゃんは何が食べれないんですか？そばとお魚とかかつおだし。 급식센터에서 온 식단표와 실제 도시락이 동일한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검사합니다. 마츠모토 시 차원에서 알레르기 대용 급식을 하면서 학교에서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ありがたいって言ってますね。他の市町村ではですね、給食が食べられませんので、自分の家でお弁当を作って持っていく。毎日。松本市はそういうことがないもんですから、ちゃんと学校給食の中で別メニューで、アレルギー対応食があるもんですから助かると。こういう声を聞いております。 미국의 경우 땅콩 알레르기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식당에는 땅콩 금지 구역을 설정해 누구도 땅콩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메들린처럼 심각한 아이들을 위한 식사 테이블도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We hope that she doesn't have a reaction, but she has had anaphylaxis, and that's what we try to prevent. Not since she was a baby, thank God. We've been very careful, and I think have done all the right things.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이 있는 경우 교실에도 땅콩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학교 양호실에는 치명적인 쇼크 증상의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에피펜 주사제가 각각 2개씩 구비돼 있을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뉴저지 주 정부가 만든 음식 알레르기 관련 지침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학부모, 학교, 주 정부가 합의하에 학교에서 음식 알레르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Well, in New Jersey, they do, the legislature here has adopted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food allergy in schools. And I've been happy with that. I mean, they don't really flesh out exactly what needs to be done. They kind of leave that up to the school and the nurse, and that's worked fine for me. 우리나라에서도 음식 알레르기를 가진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 손 들어주세요. 꽤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듭니다. 저는 땅콩 알레르기만 하나 있는데 땅콩을 먹으면 엄청 올라가요. 저는 수박을 못 먹어요. 저는 견과류 중에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걸 못 먹고 땅콩을 먹었어요. 5학년 2반 한 학급에만 상당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학교에서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부분적으로나마 대체 음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땅콩, 아몬드 등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미리 멸치볶음을 덜어내고 그 후에 아몬드를 넣고 일반 학생들을 위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학년에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3학년에는 1명 있어요. 5학년 2반이 특히 이번에 다른 데는 그렇게 3명이 몰린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3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 그동안에 뭔가로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아동들이라서 계속적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교실에서 배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선생님과 당번이 꼼꼼히 알레르기 유무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예빈이는 땅콩과 아몬드 모두에 알레르기가 있죠. 모르고 땅콩이 들어있는 과자를 먹고 심각한 전신 쇼크 증상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빈이는 반 아이들 중 가장 많은 음식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아이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기분 나빠요. 편식하는 게 아닌데 편식하는 거라고 오해를 해서. 그럴 때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주지? 편식이 아니라고 그 알레르기 있는 거라고. 먼저 있네 아몬드. 어디 봐.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예빈이는 항상 먹는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제는 원재료명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과자에 땅콩이나 아몬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사탕. 우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예빈아 이건 없을 것 같아. 땅콩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완전 좌절이다. 제일 기분 나빠. 그지? 지난 13년 동안 예빈이는 알레르기와 전쟁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기장에서도 그 힘겨움이 묻어납니다. 식품 알레르기에 아토피까지 겹쳐 영양실조에 다리 부종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아기는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 보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울었던 것보다 그때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몇 개월 동안에. 하루 종일 눈물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줄줄줄줄줄 났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낫기만 하면 내가 진짜 생사를 도려내도 좋고 막 별 상상과 생각을 다 했어요. 다행히 4살의 콩, 5살의 육류, 6살의 계란과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빈이는 음식 알레르기와의 전쟁을 끝내가는 듯 했습니다. 다 먹을 거야. 자, 현빈이는 내려와서 먹고 예빈이는 들고 먹어.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과일 알레르기가 시작됐고 바나나, 키위, 수박, 토마토 등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 어떤 느낌이나? 약간 입안이 가렵고 약간 목이 붓는 느낌. 가장 먹어보고 싶은 과일이나 음식 있어? 수박 많이 먹고 싶어. 아기 때는 없었어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잘 먹던 거거든요. 근데 예빈이가 야외 운동을 하면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기면서 과일을 못 먹게 됐어요. 이게 꽃가루하고 교차 반응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기 초가 되면 엄마는 학교에 갖다 줄 응급주사제 에피펜을 구매합니다. 10년이 넘는 예빈이의 알레르기 기간. 엄마는 좌절하기보다는 아이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합니다. 가셔서 응급치료 받으시면 되세요. 다른 애들하고 똑같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게 하고
그때 다른 아이들이 누리는 것들을 얘도 가능하면 누리게 해주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다음부터는 나도 편해지고 아이도 편해지고 좀 행복해진 것 같아요.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은 예빈이에게 가장 좋지 않은 계절입니다. 사실 운동도 자제해야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운동하기 전에 쓴 약이에요. 언제부터 했어? 3학년 때부터. 엄마는 하지 말라는 말 대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알레르기가 아이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알레르기, 현대 문명이 불러온 역설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꿈이 안전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문명의 역설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화두입니다.